네, 코로나 방역 완화에 물꼬를 튼 중국이 추가 완화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시에선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식당 내 식사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정부 차원의 추가 완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어떤 수순으로 완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글로벌 투자자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소장님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까? 네, 드디어 중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면적인 그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단계로 보여집니다. 현재 공공교통 이용 시 PCR 증명서를 이제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예. 그 밀접 접촉자들과 관련된 네. 의무관 그 격리 기간이 과거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고 이번에 다시 5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5일간 예. 자택격리. 예. 예. 그리고 위험 지역에 그 이동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풀기로 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역 그리고 중위험 지역, 네. 저위험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예. 이를 이제 고위험 지역과 그리고 저위험 지역으로 이제 두 가지로만 좀 양분화 시켜가지고 예. 이 지역을 이동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요. 예. 또한 그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에서 나오면은 행정카드에 별 표시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갈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물류가 차질을 빚고 예.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고요. 예. 또 PCR 검사뿐만 아니라 QR 건강 코드에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예. 이게 허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양한 규제들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중국인들이 보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고요. 여전히 항상 그 핸드폰 내 건강 코드라고 하는 QR 코드를 항상 지참해야 된다는 문제. 예. 그리고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 카드를 항상 지참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행정카드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전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한 2%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이게 대규모로 지역 간 봉쇄는 이제 못하게 하는 조치도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규모로 구라든지 거리 단위로는 봉쇄를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 코로나에서 예. 그다음에 정밀 방역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그 코로나 정책으로 일단 전개가 됐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 내에 특정 그 아파트에 그 환자가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증명이 되면은 당장 그 철조망으로다가 모든 그 이동이 중단이 되고요. 예. 음식물 취득을 제해놓고서 모든 활동이 제외되니까 중국인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지만 이와 관련된 중국 정부 생각이고 일단 동단위 행정자치구역이 이런 그 방역의 일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느 정도 그 재량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규제를 실제적으로 풀어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실제 지자체, 단체 장치는 좀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경증이라든지 무증상 이 확진자들은 지금 자택격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하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 그 병자들의 90%는 무증상자라고 합니다. 다만 PCR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이제 증명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양성이 됐을 경우에는 네. 자택 기간에 의무적으로 그 7일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해제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경제활동 자유로운 측면이 아무래도 좀 향후 중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역이나 이제 지방 간 이동이 상당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번 추가 조치로 되면 경제 활동이 좀 나아질 것 같네요.
지금 문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고령층들의 이 백신 접종이 낮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좀 가속화하기 위한 뭐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패스트트랙을 해서 접종을 좀 높이는 속도를 좀 올려야 된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 그렇게 고령층 접종이 늘어날까요?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주사 접종과 관련해서 알러지 반응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도 추가 접종률이 60%를 지금 못 넘고 있고요. 특히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추가 접종률이 4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70년과 8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예. 동일단 제약의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빨이 그 앞니가 파랗게 되고 자라지를 못해서 반 정도밖에 자라지를 못하는 이런 외형적인 기형을 안고 있고요. 특히 50년과 60년대에 그 살았던 노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맨발 의사라고 해서 3개월 정도 단기 숙성 의사들이 주사를 남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때문에 불구가 됐다든지 상당히 신체적 결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더라도 한 번은 맞지 두세 번 계속 그 맞을 정도로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특히 중국산 물백신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처럼 가열을 시켜가지고 병균을 살균한 불활성 백신입니다. 예. 이 때문에 중증화 예방 유효율 같은 경우에는 네.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다면은 유전자 복제 방식의 서구의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율이 90%가 나온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확실히 떨어지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그 수입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수입을 허가해줬을 경우에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이 지도하는 그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는 정적들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mRNA 백신은 현재로서는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이 세계와 같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해도 고령층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사 맞는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꺼리고 있고 서구 백신은 수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할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이 없어요. 제로 코로나 폐지에 관해서는. 네,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역 정책에 성공을 함으로써 제3기 임기가 가능했을 정도의 치적이고요. 예. 또 백신 외교를 통해서 중화주의 사상을 세계에 심는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당의 그 지도 체제 같은 경우는 오점이 없다고 늘 선전해 왔고요. 중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이런 선전전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지만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위드 코로나 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mRNA 백신을 수입해야 되고 예. 현재 중국이 mRNA 백신을 수입을 못하니까 예. 이를 그 기술을 해킹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킹을 하더라도 완전한 제약품을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그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정책은 앞으로 1, 2년이 될지 앞으로 더 오래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코로나 정책의 실기는 아무래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거대한 무균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자연 면역 체제로 이미 들어갔는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갔을 경우에는 홍콩 쪽의 사례를 보더라도 160만 명에서 2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곧바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모험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는 뭐 내년 좀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현재 전망. 내년보다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전인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돼야 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하게 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성장률 목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책정하는 문제인데요. 예. 현재 위드 코로나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춰야 되는데 중국은 지난 코로나 정책을 펴는 3년 동안 보면은 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방역과 성장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목표가 상당히 목표치에 못 달하는 문제였고 방역도 지금 실패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성장과 방역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균형점을 찾는 이런 작업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초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튼 이제 오늘도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오고 조금씩 풀면은 우리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 증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순매수, 중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시장, 자본 시장으로 많은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한창이었던 그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573억 위안 정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는데요. 11월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천억 위안 정도 순매수에 들어왔고요. 12월에도 한 219억 위안 정도가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국제 IB들 같은 경우는 투자 불가 판정을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연말을 앞두고서 조금씩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MSCI 중국 지수의 목표 주가를 내년까지는 한 1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하락시 매수 의견을 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주식과 관련된 전망을 중립에서 매수로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미중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방역 완화, 부동산 규제들이 좀 완화되면서 부양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씩 그 주식 비중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데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동산이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갔고요. 현재 가격 하락이 14개월째 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5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현재 그 경기를 자극하고 내년 성장률 목표로 5% 전후로 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또 돈을 푼다고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서 소비를 자극시킬 수도 없고요.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등에 현금 지급이라든지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썼지만 중국은 그런 정책을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확실하게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고서는 중국은 올해 성장률은 3.4 그리고 가장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국면은 2.7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중국이 한 4% 정도 성장밖에 할 수 없지 않나. 다행히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기저 효과를 뺐을 경우에는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의 추가 완화 내용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